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온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저축해야 노후가 안정된다는 공식이 3년 안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더 이상한 건 그게 오히려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AI 발전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 천재가 자신도 어쩔 수 없다고 손을 든 겁니다. 더 섬뜩한 건 그가 동시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가 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통제 불능의 AI가 폭주하는데 왜 풍요롭다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대한민국이 90년 뒤 지도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과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기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 준비 전략이 180도 바뀔 겁니다. 첫째, 브레이크 터진 폭주 기관차. 여러분, 기차를 상상해 보십시오.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기관사가 온 힘을 다해 비상 브레이크를 당기지만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이게 바로 지금 AI가 처한 상황입니다. 2023년 초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세계적 석학 1000명이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AI 개발을 6개월만 멈춥시다.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머스크는 이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왜일까요? 중국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멈추면 중국이 앞서갑니다. 구글이 멈추면 오픈 AI가 앞서갑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돈의 전쟁입니다. AI 시장 규모가 2030년이면 2경 원을 넘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0배가 넘는 돈입니다. 이 돈 앞에서 누가 멈출 수 있겠습니까? 삼성이 반도체 개발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애플이 아이폰 신제품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AI 개발은 이제 멈출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습니다. 머스크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이제는 이 기차를 어떻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몰고 갈지만 고민해야 합니다. 통제가 아니라 적응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 변화를 거부하며 뒤처지거나 아니면 변화를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둘째, 예측이 무의미한 특이점의 도래.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 보는 게 신기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이 바둑을 이기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AI가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 1% 의사, 면허 시험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습니다. 전문가들은 AI가 인간의 모든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기술적 특이점이 2030년쯤 올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에 따르면 이게 2026년으로 당겨졌습니다. 바로 올해입니다. 10년이 4년으로 줄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측 자체가 무의미해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은퇴하면서 앞으로 20년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3년 만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마치 조선시대 선비가 한문 공부 열심히 해서 과거 시험 보면 되겠지 했는데 갑자기 개화기가 와서 영어와 수학이 필요해진 것과 같습니다. 지금 AI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합니다. 어제 불가능했던 일이 오늘 가능해지고 오늘의 최첨단이 내일이면 구식이 됩니다. 전문가들조차 6개월 뒤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지수적 성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처음엔 천천히 가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빨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폭발 직전에 서 있습니다. 셋째, 만능 일꾼 AGI의 탄생. 여러분, 지금까지 AI는 한 가지만 잘했습니다. 바둑 AI는 바둑만, 번역 AI는 번역만, 그림 AI는 그림만 그렸습니다. 하지만 올해 등장하는 AGI, 즉 범용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사람처럼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명의 직원이 아침엔 회계 업무를 보고, 점심엔 법률 자문을 하고, 오후엔 의료 진단을 하고, 저녁엔 건축 설계를 합니다.
게다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합니다. 급여도 필요 없고, 휴가도 필요 없고, 실수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직원을 복사해서 100명, 1000명으로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6년이면 AGI가 인간 노동자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순 노동만이 아닙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프로그래머 같은 고급 전문직까지 포함입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4년 공부해서 취업하려고 할 때쯤이면 그 직업 자체가 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맞습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회이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경 시대에는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밭을 갈아야 먹고 살았습니다. 산업 시대에는 공장에서 기계처럼 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AI가 그 일을 대신합니다. 넷째, 지능의 공짜 시대. 여러분, 30년 전만 해도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으려면 시간당 수십만 원을 냈습니다.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대학병원까지 가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전문가의 지식과 지능은 비쌌습니다. 희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인터넷에 물어보면 웬만한 법률 정보는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의학백과사전 수준의 답변을 즉시 받습니다. 지능이 점점 공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평생 공부해서 쌓은 지식을 AI는 몇 초 만에 학습합니다. 경제학의 탈압회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너무 흔해져서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공기와 물이 그렇습니다. 과거엔 깨끗한 물이 귀했지만 지금은 수돗물을 공짜나 다름없이 씁니다. 지능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류 전체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똑똑한 AI가 수돗물처럼 흔해질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물 틀듯이 AI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이 손자에게 할아버지 때는 변호사 한 번 만나려면 돈을 많이 냈단다라고 말하면 손자는 믿지 못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옛날엔 물을 돈 주고 샀대라는 말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섯째, 가격의 파괴와 구조적 디플레이션. 여러분, 물건값은 왜 비쌀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원재료비, 인건비, 전기료입니다. 그런데 AI와 로봇이 모든 일을 하면 인건비가 사라집니다. 물건값의 60에서 70%를 차지하던 인건비가 거의 0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식당에서 불고기 한 접시가 2만 원입니다. 재료비는 5천 원, 인건비가 1만 원, 임대료와 전기료가 5천 원입니다. 그런데 로봇 주방장이 요리하고 AI가 주문을 받고 자동화 시스템이 배달하면 인건비 1만 원이 사라집니다. 불고기가 1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급이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로봇은 지치지 않으니까 24시간 생산합니다.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은 무한대로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폭락합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디플레이션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믿어온 경제 상식이 바뀝니다. 돈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 물가는 계속 오른다는 생각이 틀리게 됩니다. 오히려 물가가 떨어지는 세상이 옵니다. 그러면 현금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지금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어치 물건을 사지만 5년 뒤엔 같은 1,000만 원으로 2,000만 원어치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위기의 한국, 새로운 인류의 탄생. 여섯째, 보편적 고소득 사회의 실현. 여러분, 기본소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돈을 주는 겁니다. 찬반 논란이 많습니다. 일하지 않는데 왜 돈을 주냐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말하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머스크는 보편적 기본소득 UBI이 아니라 보편적 고소득 UHI를 이야기합니다. 정부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물가가 10분의 1로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월 200만 원으로 간신히 생활하는데 물가가 떨어지면 같은 돈으로 2천만 원어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학병원 진료비가 비싼 이유는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인건비 때문입니다. AI 의사가 진단하고 로봇이 수술하고 자동화 시스템이 관리하면 병원비가 거의 공짜가 됩니다. 교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 택시가 운전기사 없이 운행하면 택시비가 10분의 1로 떨어집니다. 이게 꿈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중국은 AI 의사 시스템을 시범 운영합니다. 3년 안에 여러분의 일상에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평생 걱정하던 노후 자금 문제가 기술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10억을 모아야 안심이었던 노후가 1억만 있어도 풍족해지는 세상이 옵니다. 일곱째, 대한민국 인구 멸망과 생존 키워드. 여러분, 충격적인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0.72명입니다. 세계 최저입니다. 이대로 가면 90년 뒤 대한민국 인구가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머스크가 한국을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꼽은 이유입니다. 아이가 없으면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경제가 무너집니다. 연금 시스템이 붕괴합니다. 젊은이 1명이 노인 3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스크는 3가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로봇입니다. 부족한 노동력을 로봇이 채웁니다. 공장에서, 식당에서, 병원에서, 건설 현장에서 로봇이 일합니다. 인간은 감독하고 관리만 합니다. 둘째, AI입니다. 지적 노동을 AI가 담당합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교사 역할을 AI가 합니다. 셋째, 수명 연장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면 노동 가능 인구가 늘어납니다. 이 3가지가 결합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구가 줄어도 경제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과거엔 인구가 곧 국력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야 군대도 강하고 경제도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로봇 1000대가 사람 10,000명보다 일을 더 잘합니다. 인구보다 기술력이 국력입니다. 여덟째, 150세 시대, 시니어의 새로운 역할. 여러분, 인간의 수명이 150세까지 늘어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공상과학 소설 같지만 실제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노화를 질병으로 보고 치료하는 겁니다. 세포 재생 기술, 유전자 편집, 나노 의료 기술이 결합하면 가능합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화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암 치료제가 나날이 발전합니다. 10년 전엔 불치병이던 암이 지금은 만성질환처럼 관리됩니다. 앞으로 10년 뒤엔 노화 자체를 늦추거나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럼 시니어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몸으로 지혜를 나누는 겁니다. AI가 지식은 제공하지만 삶의 경험과 지혜는 제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70년, 80년 살면서 겪은 희로애락, 그 속에서 얻은 통찰이 후세대에게 가장 큰 자산입니다. 기술은 도구입니다. AI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쓰듯이, 인터넷 검색하듯이 AI를 활용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에 AI라는 날개를 달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 들려주듯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AI의 폭주, 노동의 종말, 인구 소멸의 위기까지.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셨습니다. 물가 폭락으로 인한 풍요, 수명 연장, 그리고 시니어의 새로운 역할 말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3년 안에 여러분의 일상이 바뀝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기회를 잡고 외면하는 사람은 뒤처집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세든 80세든 배우고 적응하면 됩니다. 기술이 여러분을 도와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AI 시대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